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펀더멘털에 비교적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베일맨대와 말라카 해협은 최근 이스라엘 선박 통행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두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두 개의 주요 수로입니다.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목숨을 앗아가려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더 이상 감히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러시아 선박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가장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공세를 감행한 예멘, 후티군 역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가장 큰 승자입니다. 미국은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멘은 미국 군함에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가격은 한 대당 $2,000에 불과합니다. 격추 미사일의 가격은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격추에 성공할 경우 1대당 1000 전투 손실로 미국에게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신박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효과적인 대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개인적으로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년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미래의 항공모함들이 드론 버전으로 바뀔지에 대해 아직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로도 제작될 수 있습니다. 수만 대의 드론이 한 번에 배치되며 전투력은 더욱 끔찍할 것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마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5%, 0.41% 하락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총 800개 주식이 상승해 전체의 13을 차지했습니다. 자금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마감에 임박하여 1000억 원 이상을 빠르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코스닥에서 800억 원을 매수했지만 총 공매도 20조 원에 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오늘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납세 기준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식의 가치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세금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끝나기 전에 주식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추론은 실제로 정확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기대를 주는 한 본인들 정책을 실제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조정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모두 개인 투자자이며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락하면 소액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당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주식을 판 적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될까요? 다음 펀더멘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상승하지 않았고 이는 어젯밤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보였지만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급격한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회사의 좋은 실적 능력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수요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금리가 실제로 인하된다면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일이 벌어지고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모두 실망하게 될 것이며 매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는 주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한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고 글로벌은 경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악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변동성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이대로 타격을 받으면 변동성이 크고 하락하는 시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약간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방금 언급했듯이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체의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20년 투자 경험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극히 드문 일은 적어도 10번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친구들은 김 선생님의 판단이 종종 매우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즉,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완전히 매도할 수 없습니다. 곧 새해가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바빠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이것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계획은 중장기 자산 포트폴리오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테마에서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종목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2차전지 분야에 대해 가장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차전지 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2차전지가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2차전지 테마 종목 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폭으로 매도하거나 공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7월 이후 시장에 매도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없었다면 9월과 10월에도 2차전지 테마에서 또 한 차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많은 종목들이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 역시 높은 가격에 머물고 있는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식의 3분기 재무보고 데이터는 예상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두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배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 증가 속도는 소비자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며 성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PER로 측정되는 밸류가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셋째, 자본 구조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에 많이 물려 있으며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하는 것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물려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합 변동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바꾸던가 점진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을 엑스하게 만드는 것도 자금 묶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합한 주식을 선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적 성장과 가치 평가라는 처음 두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년 만에 상승하기 시작했고 당시 시장이 제시한 실적 기대치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은 실제로 3년 만에 10배 증가했습니다. 2차전지 테마 종목이 기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말 실적 예상에 따르면 2020년 말과 비교해 실적 성장은 5배 이상, 심지어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우리의 기대에 더 부합합니다. 현재 2차전지 테마 종목은 127개입니다. 선정 시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자산 배치를 하고 싶다면 우리 커뮤니티의 자금 규모도 매우 클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를 선택하면 주가 조작처럼 시장의 비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야에서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기업은 10개입니다. KSDAQ 부문 5위인 06697형과 맞물려 총 11개 회사에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저희는 이들 회사를 개별적으로 조사합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의 실적 성장률입니다. 4년 만에 거의 10배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올해와 내년은 2022년 말 실적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이는 올해와 내년에 대한 더 큰 확장 계획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086520 다음은 에코프로머티입니다. 매출 5배 증가하였고 2024년 예상이익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적을 훨씬 초과합니다. 에코프로머티 45만 80 삼성 SDI의 실적은 매출 증가율은 2배 미만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규모와 전반적인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 SDI 006400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실적은 기준을 충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 24만 7540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2배로 늘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37만 3220 LG화학의 실적 증가율은 평균 수준이며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3배나 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내년 이익은 2021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대규모 및 회사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LG화학 경우 1910,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변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철강 부문에서 2차전지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회사의 성장 속도를 완전히 대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두 가지 다른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2024년 예상이익은 2021년보다 낮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OSCO 홀딩스 00549형 SK이노베이션 전체 매출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2020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2년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 09677형 고려아연의 성장 속도는 비교적 느리며 내년 예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20만 2122년과 비교하면 모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01013형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액은 2024년에는 2020년에 5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요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포스코 퓨처의 00367형 LNF 지난 4년 동안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2022년 이전에는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다만 대규모 투자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실적 전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에 가깝습니다. LNF 06697형 다음으로 각 기업의 밸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처음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2020년 초 PE 비율은 약 50배였습니다. 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우량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초 상승 당시 주가 수익률 비율은 50배 이내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이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고 강세장을 동반한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 미만인 경우 이는 필요돈을 충족 시 상당한 투자 수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밸류가 너무 높으면 올해 하반기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만 독한된 이야기이지 모든 시장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올해 주가 수익률은 100배를 넘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예측에 따르면 내년에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주가 수익률은 54배까지 떨어지거나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좋은 기회는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주가 수익률은 500배가 넘는데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회사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과 내년 실적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주가 수익률은 내년 말까지 약 300배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기 거래만 고려할 수 있으며 당분간 중장기 보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170배입니다. 내년에는 다소 높아진 109배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기술 패턴이 나타나면 단기 및 중기 거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자산 배치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60배이며 내년에는 37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주가 수익률 비율이 50배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실적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식은 우리의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주식은 올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투기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코스피에는 상장됐지만 코스닥에는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 가치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단기 및 중기 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올해 주가 수익률은 200배를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100배 정도로 줄어들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NF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76배이고 내년에는 36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이들 기업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1점 회사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밸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며 조금 높은 편이지만 타협 가능한 경우 2점 회사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아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경우 3점 회사의 실적 증가율이 느리지만 상황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경우 4점 회사의 실적 증가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5점 회사의 실적 증가율이 낮고 불안정한 경우 여기에는 자금 조달 구조라는 지표도 포함되므로 오늘은 각 회사를 직접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각 기업의 주가에서 고려사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월 22일 테라가 붕괴되기 직전 제1부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테라 시스템스가 USD 스테이블 코인 UST 금리를 2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21일의 락업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로 인해 약세장 환경에서는 다양한 투자와 차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통해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UST 환매 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래와 가격 교환이라는 두 시스템의 논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ST의 발행과 폐기에 관한 것입니다. 1UST 1US 달러 어떻게 실현될까요? 간단한 예로 룬의 가격이 달러 50이고 룬을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시스템으로 보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50USD를 발행하고 동시에 루네를 폐기시킵니다. 50USD를 시스템에 보내면 자동으로 1루네로 교환되고 USD는 사라지게 됩니다. 가격을 자동으로 감지 미 루나의 시세를 파악하는 툴로 USD와의 교환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루나의 가격이 60USD인 경우 60USD는 1루나로 교환되거나 1루나 60USD로 교환됩니다. 그러나 USD의 시장 거래 가격이 1달러인지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어쨌든 그 시스템에서는 1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USD의 시가가 1달러를 벗어나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USD의 가격은 1달러로 돌아왔고 루나의 가격은 자유롭게 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과 같은 플랫폼에는 USDT, USDC, DAI 등과 같은 다른 USD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펀드풀에서는 UST, USDT, USDC가 10일 교환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캐피탈풀에 있는 두 개의 코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USD가 많으면 USDT나 USDC로 바꿔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풀에서 USD의 비율이 증가하고 USDT와 USDC는 감소합니다. USD가 인기가 없다면 그러면 이 풀에서 USD를 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유입될 것이며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에서 USD의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이 매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이해되시나요? USD 사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당시 USD와 유사한 다른 통화, 즉 USDN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잠시 후에 제 비서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확신은 방금 언급한 자본풀에 선반영됩니다. USD 비중이 점차 80%를 넘어섰고, 즉 다들 USD를 펀드풀에 계속 넣어두고 다른 미국 달러, 코인으로 교환하는 거죠. 동시에 주요 거래소에서는 USD 가격이 1달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 테러에는 많은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일부 보유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반응은 DK 태도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DK가 당장 시장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시스템의 자동 차익 거래 메커니즘이 USD 가격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USD는 1달러와 동일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USD를 믿게 될 것입니다. USD가 이 USD가 아니면 모두가 USD를 USDT 또는 USDC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DK는 실제로 거대한 폰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확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때 시장 신뢰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여 1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재단의 자금에만 의존해서 수백억 달러의 붕괴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대략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DK가 다시 국면을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루네 공매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USD 공매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메커니즘에 따르면 USD가 1USD와 같지 않은 경우 시스템 차익 거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0.8달러에 USD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에 입력하고 USD 1USD 가격으로 동일한 가치의 루니로 교환됩니다. 루니를 매도하면 달러 0.20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USD는 차익 거래자들로부터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서 더 많은 루네를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옵션은 루네 공매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루네의 가격은 115달러에서 8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옵션은 루네 공매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루네의 가격은 115달러에서 8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전송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USD 보유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USD를 시장에 매도해 USD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2점 차익 거래는 USD를 구매하여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3점 시스템이 USD를 흡수하고 루네를 발행합니다. 4점 차익 거래는 루네를 시장에 매도하고 루네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 USD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초기에 0.01 루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USD는 0.1 루네를 발행할 수 있으며 1 USD 1 루네 계속 하락하여 1달러에 도달하게 되어 1 USD 1 루나가 됩니다. 1 USD 10 루네 계속 하락하여 달러 0.1 도달하게 되어 1 USD 10 루나가 됩니다. USD가 붕괴되면서 루나의 발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폭락폭도 커졌고 가격은 99.9999%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에서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5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음에는 US 달러 20만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하락세에도 레버리지를 통해 계속해서 포지션을 늘려 3배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는 60만 달러의 수익입니다. 루네의 시장 가치가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분석도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 당시 아직 100억 USD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당시 전체 시장 가치는 80억 달러였습니다. 루나의 시장 가치는 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USD 붕괴를 USD 루나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는
UST의 수입풀에는 21일의 락인럭인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격적인 매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시장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UST는 분명히 유통 코인의 점진적인 물량이 나오는 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때 저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추론을 했습니다. UST 시장 가격은 달러 0.8,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1달러까지만 상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달러 0.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익비율 7대 이승률 90%로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루나를 공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액은 약 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FTX 거래소에서 전체 공매도하였습니다. 레버리지 2배에 달했으며 총 레버리지 3배에 해당. 그날부터 UST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UST는 최소 달러 0.01로 달러 0.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빠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0.2 이하로 떨어지자 조금씩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짜 많은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직접적으로 200만 달러 가까이 벌었습니다. 총 자금은 약 27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분석 단계입니다. 우리는 루나의 시장 가치가 너무 낮으면 UST의 차익 거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더라도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익 거래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UST는 영원히 계속 하락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0.001, 0.0001, 0.00001, 0.00001 등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에서 차익 거래 중지 기능이 있으며 루나에는 새로운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밈, 코인이 항상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과대 광고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없고 정서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밈 투기가 처음에는 블록체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현재 더주시앱의 이뉴피플의 시가총액은 억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없고 감정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폭락으로 루나는 독보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차익거래 기능이 없으면 총액이 고정되어 있어 더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밈 코인으로서 시장 가치는 확실히 1억을 초과할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루나의 시가총액이 5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후 테러는 해커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루나 네트워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루나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루나 코인은 6.9조 개 있습니다. 당시 여러 거래소에서 루나를 매수했는데 각 거래소마다 매수 금액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할 수 없습니다. 당시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소수점 이하의 영의 개수도 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UST를 사용하여 매수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재개된 후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매수했으며 결국 놀라운 점은 루나의 시가총액이 실제로 30억 달러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500만에서 30억으로 600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금을 전부 투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총 7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는 이전 자금의 일부를 빼낸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평균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종 거래소의 총 수익은 약 20배로 약 1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나중에 저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지 여러 번 한탄했습니다. 결국 루나 프로젝트는 개편됐고 DK는 도주에 나섰다. 저도 이 6일 동안 수익을 냈고 결국 2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가까이 벌었습니다. 이로써 나중에 2차 전지와 로봇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도 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횡계였기 때문에 주식 매수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테라 프로젝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논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저희 이익은 결코 운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시장의 투자자를 이해하고 규칙과 원칙을 이해하는 때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하는 리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이해하면 돈 버는 일의 본질도 이해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든 원유든 금이든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게다가 큰 돈을 버는 것은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가 어렵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간적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로봇, 삼성전자 등의 다음 단계 중장기 자산 배치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주식의 동향과 금리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중동지역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 내년 상반기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며 일정 기간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 대치와 관련하여 오늘은 일부 2차전지 대기업과 이들의 두 가지 기본 지표인 실적 증가율과 주가 수익률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테라 붕괴 기간 동안 얻게 된 세 가지 기회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경제 데이터 수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미국 주식 상황과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최신 소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